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김건희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언론에선 다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저런 언플, 과연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외교에 이어서 곧바로 단독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슨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불교 행사 자리에 갔다, 전시를 관람했다, 이외로도 무슨 친교 일정을 가졌다, 친교 만찬을 가졌다. 아휴, 여태까지 13개의 일정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공개행보 이후에 벌써 이 정도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건데요. 지금 김건희 씨는 제대로 책임도 안 지고 누가 원한다고 저런 일정을 수행하는 겁니까? 게다가 이런 단독 보도도 방금 나왔는데요. 과거에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소환의 이견도 없었고 불기소 판단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진술서에 검찰이 파악했던 사실관계와 명백히 어긋난 내용을 김건희 씨가 전한 바가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된 거고요. 당시의 수사팀은 이 때문에 김건희 씨의 출석 조사 없이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검토했던 사건은 주가 조작이 아니라 다른 고발 사건이었다 하고요. 한마디로 검찰이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얘기했던 보도도 저런 장난질이 있었다는 거죠. 수사팀이 파악한 것과 팩트가 달랐고 다른 답변도 부실하게 했는데 그저 김건희 씨니까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김건희 방탄, 김건희 성역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일부 언론에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던 겁니다. 무슨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사팀 내에 이견이 있다,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말장난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정말 역겹다,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사건, 이거 제대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고 수사를 해라, 그 사이에 증거인멸했으면 어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결국 특검에 대한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에 민주당에서는 시간 끌지 마라, 이렇게 비판했고요. 저런 식으로 장난치지 말고 김건희 씨를 공개 소환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간보려고 하지 말라, 살아있는 권력에도 한번 칼을 들이대봐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특히 김건희 씨의 카톡이 저렇게 상세하게 공개가 됐는데, 야,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약속을 조율했는데 무슨 스토킹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최재형 목사를 쳐내고 끝내려 합니까? 그래놓고는 지금 고양이들과 아이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게 대통령실에 언플할 내용입니까? 이러니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윤석열 내외가 현충일 추념식까지 참석했습니다. 현충탑 참배든 밥을 먹든 뭘 하든 다 알아서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검 받고 제대로 수사 받으라니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장난을 칠 겁니까? 그러더니 이젠 김정숙 여사로 계속 물타기를 성공했다고 보는 건지 인도에서 받은 선물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초청장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 기록관에 보니까 있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기내식비 타령을 하고 그러더니 또 이제는 선물까지 언급하는 겁니까? 이러니 개탄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아니 당장 이렇게 보면 인도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외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려고 저러는 거겠습니까? 그냥 외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대놓고 배현진 의원을 저격했는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배현진 의원을 전용기에 태워서 식사가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뼈를 때리고요. 대한항공에 대해선 좀 물어보니까 지금 잔뜩 쫄아있더라, 겁을 내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의 기내식비와 지금 기내식비를 비교해보면 똑같다, 그게 어떻게 다르겠냐, 이렇게 강조했고요. 소관부처였던 문체부도 기내식 비용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도대체 6,292만원이란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언플을 쏟아내고 있는 문체부 관계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동해 석유 브리핑도 누가 보더라도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직접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민한테 소상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다. 아니 지금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왜 이렇게 발표를 안 했냐, 그리고 산업부 내부에서도 깜짝 발표라서 이거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산업부 패싱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 건데요. 대통령실과 발표협의 경과 현황, 그리고 협의 보고서, 이런 자료 제출을 내라는 거에 대해선 정작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야, 저것들 또 사고치고 말장난하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중요 정보가 포함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말장난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봐온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통령이 저렇게 갑작스러운 브리핑을 해서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저렇게 그냥 막 뱉어가지고 주식시장 요동치게 만들고 책임은 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출입기자들한테도 갑자기 공지해서 뭔 일이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의 액트지오 고문은 동해가스전의 경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시사인에서 이런 보도를 냈었죠. 호주 최대의 석유 개발 회사에선 정작 0일 만에 가망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져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우드사이드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와 우드사이드의 전혀 다른 결론에 대해서 한쪽 얘기만 하고 정작 우드사이드 내용은 가렸냐 이런 비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일 산자부는 아브레우 고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저 고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동해석유는 미래 가치가 없어서 탈출한다던 무려 16년이나 탐사하고 손뗀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액트지오의 대표는 가정집에 회사를 차려놨습니다. 저렇게 규모도 작은 주택가에서 그냥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의 말에 지금 대한민국이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평균 매출이 하나 3,7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작년에만 70억으로 껑충 뛰냐? 이거 한국에서 수주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러면 당연히 특혜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단독 보도도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저 액트지오가 영국에선 1파운드짜리 회사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하나로 약 1,750원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법인을 설립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 수준의 심액 기술평가 전문 기업이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저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까? 와, 아니 어떻게 지금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고도 무사한 거죠? 이러니까 정말로 천공의 말에 따르는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여당 내에서도 당황하는 기류가 보이고 있는데요. 아니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왜 또 천공이 나오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택도 없는 얘기를 해도 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채 양명주 아니겠냐고요.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뜬금없는 산유국론에 팩폭을 가했고요. 부산 엑스포가 떠오른다 이거죠. 특히 국민 혈세 투입에 대해서도 걱정이고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된다. 사방이 걱정이란 겁니다. 그래서 MB 자원 개발에 사기극이 연상된다 이런 얘기도 이어지고 있고요. MB 때도 4자방, 4대강, 자원개발, 방산비리 이 논란이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민낯을 반드시 파헤쳐야 된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냐. 아무리 현 정부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에 대한 감이 있으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음을 직감할 텐데 뭐하는 거냐 이게.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대통령부터가 저 모양이니까 아예 부산 아파트에 오늘 전범기가 걸려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3, 4개월 전에 이사온 한국인 세입자라고 하고요. 여행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 이런 쪽지만 문 앞에 남겨놨다 하죠. 야,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 창문에 대놓고 저렇게 전범기를 걸어놓고 조롱을 한 건데요. 5일까지는 일장기가 걸려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전범기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걸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랑 오개물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죠. 3.1절에도 그러고 현충일에도 그러고 광복절 때도 그러겠죠. 애초에 대통령 자체가 저 모양이니까 각종 친일파들, 별의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조국 대표의 지적처럼 몰입에 매국노의 호의 호식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 범죄자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면죄부를 쥐어준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비판처럼 평화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길입니다. 무슨 윤석열 대통령처럼 힘에 의한 평화, 압도적인 힘 타령하는 거 이걸로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지금 정말로 나라가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고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통 큰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가만 보면 여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심리적 대통령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연금 개혁안,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통 큰 결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은 뭐라 그럽니까? 아, 저 포퓰리스트란 말 못 믿겠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국회, 입법부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란 이미지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고요.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이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통 큰 정치를 칭찬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장성철 소장조차도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무책임한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와 능력,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개념, 무계획 이런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무능하고 개념 없는 윤석열 정부 또 사고쳤다. 저 영일만 언플 관련해서 무슨 추가 입장이 나오겠습니까? 저 액트지오 고문의 기자회견으로 아무리 언플한다고 하더라도 이채 양명주,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최혜병 특검 이것만큼은 절대 못 덮을 겁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